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예비교무 박원진입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많이 떨리고 또 설레고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각개교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깨달음의 필요성, 그리고 깨달음 할 수 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대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단어를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대각, 깨달음, 각자만 해도 솔직히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앞에 대도 붙여가지고 부담스러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쉽게 다가가지도 않고 좀 어렵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 어떤 감상이 있었고 또 느낀 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대각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대각개교절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원기 105년 전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신 날이고, 또 우리 원불교가 실질적으로 열린 날이고, 그리고 우리 교도들의 공동 생일인 날입니다. 이 원불교에서는 4개의 경절을 챙기고 있는데, 날짜 순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신정절, 두 번째는 대각개교절, 세 번째는 석돈선탕절, 네 번째는 법인절의 순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경절을 챙기는데 그중 최대의 경축일이 바로 곧 우리가 맞이할 대각개교절입니다. 이 대각개교절은 다른 행사들과 달리 좀 독특한 점이 2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 대종사님의 생신이 아닌 깨달은 날을 경축일로 한 것, 그리고 그날이 우리 모두의 생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여러 경축 사업도 하고 또 행사도 하면서 이 생일 잔치 같은 분위기를 많이 올려가는데, 이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영향이 있어가지고 이 행사를 좀 감소시키기도 하고, 안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이런 방법들을 모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각개교절이라고 왜 축하를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미 방금 전에 말을 했거든요. 왜 축하하는지 3가지의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날이면 되게 축하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원불교가 열린 날, 그러니까 또 기쁘죠.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 생일, 1년에 생일이 2번이면 전 많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축하하는구나, 안 그럼 사전적으로 경축일이니까 또 축하하는구나 라고 전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해왔었어요. 근데 정말 이 경축일이 정말 내 생일이면, 우리 가족, 친구, 연인, 우리 지인들의 생일이면 정말 그렇게 다가오면 기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기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힌트는 역시 공동생일잔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공동생일잔치는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교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을 기념해가지고 이 공동생일잔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이렇게 공동생일이야, 안 그러면 넌 정신적으로 다시 태어났어 라는 말을 들어도 그렇게 기쁘거나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에서 그냥 그쳤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에 출가를 해서 이렇게 내가 정말 이날이 생일이다, 진짜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느낀 건 25살 돼서야 그렇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 제가 25살 봄에 되게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막 슬퍼하고 하면서 혼자 방에서 울거나 막 그랬었는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거 좀 보이긴 싫으니까, 마음 공부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안 보이려고. 근데 나중에 좀 몇 달 지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주변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티를 많이 내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살고 있었는데 그때 한 교무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교무님은 저에게 식상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솔직히 그때까지 전까지만 해도 교무님들에게 고민 상담을 잘 안 했어요. 제 고민이나 제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잘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어떤 점이 힘들다, 뭐가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들려오는 그 레퍼토리가 있어요. 마음을 돌리는 건 어때요? 라던가 우리 본래 고요한 마음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항상 이 레퍼토리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았어요. 전 그게 와닿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전 그걸 계속 하지 않다가 어떻게 2년이 닿아서 찾아뵙게 됐는데, 이 교무님은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잘 들어주셨고 또 같이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 그 힘든 걸 피하지 말라 했어요. 딴 걸로 대치하지도 말라 했고 진짜 그걸 똑바로 봐야 한다, 똑바로 마주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저에게 원진아, 넌 아파야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애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매일마다, 안 그러면 일이 있으면 이틀 걸러서 교무님을 항상 찾아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교무님 저에게 문제를 주셨어요. 근데 이 문제들이, 혹시 TV 문제적 남자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막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이해하는데도 걸리고 이해해도 풀기 어려워요. 그런 것처럼 딱 문제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들은 내가 그동안 가졌던 지식이나 관념, 이런 문제, 이런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본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대했을 때 그때서야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저에게 이렇게 주셨고,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나서 저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꿈과 같다. 근데 이 꿈과 같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꿈과 같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내가 그동안 행동해야 하는데 내가 행동해온 게 아니다. 내가 만들어 왔는데 그게 내가 만든 게 아니더라. 그냥 내 이미지를 딴 캐릭터가 만들어진 영화를 이렇게 자동 재생하고 있는 걸 그냥 보고 있던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나서 밖에 나갔을 때 그 느꼈던 세상은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당연하게 위치해 있지 않았고, 또 되게 색감이 뚜렷했고, 그리고 저가 나는 그냥 다른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내가 그 영화를 보던 거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라는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얻게 된,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된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막 엄청 몸에 좋은 비싼 산삼을 먹었다던가, 안 그러면 교당에 이렇게 틀어박혀가지고 몇 년 동안 폐간 수련을 했다던가 이런 일은 없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무님이랑 교법을 바탕으로 같이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는 조금씩 성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밝혀주신 공부, 그거에 바탕이 되는 그 교법이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면서 저희에게 밝혀주신 길이고, 우리는 그 교법으로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법을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 우리가 그 꿈에서 깨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서야 진짜 정말 우리가 정신적인 생일이다, 진짜 다시 태어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그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야, 난 아직 그런 경험 없는데? 안 그러면 그거야말로 특별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당시에 제가 그렇게 진심으로 필요로 하고 또 갈구하고 하면서 했던 공부가, 솔직히 이렇게 느껴지는 과정이나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안 그러면 그건 뭔가 좀 특별한 일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 같고, 진짜 깨달음이라 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갈 것 같고 하니까 점점 공부를 해도 그렇게 막 즐겁지가 않아요. 그렇게 열의가 안 나고, 되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까지는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좀 하다가 좀 멈추게 돼요. 좀 이곳에서도 서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불교학과에서는 26살이 되면 일부러 교무님이 와서 나이를 물어보세요. 와가지고 원진교 올해 몇 살인가 막 그러면 다들 아시는데 일부러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 올해 26살입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올해는 대각해야겠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농담인 줄 아는데 은근 되게 이게 부담스러워요. 이게 한두 명 그런 게 아니라 마주치는 교무님마다 저한테 그러면 쌓이고 쌓여서 26살은 그냥 바로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왜 부담스러운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같은 이런 큰 어르신들, 그리고 중법사님, 그 여러 선진님들,
그리고 우리 성욱 교우님 같이 멋진 교우님들 만나다 보면 뭔가 교우님들 하는 공부 좀 다를 것 같고 좀 깨달음이라는 건 나와 좀 별개, 좀 멋진 것, 특별한 거라는 이런 이미지를 점점 만들어가요. 근데 그건 예비 교우님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똑같아요. 뭔가 좀 선배들을 보면 진짜 다른 세상 사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공부가, 그리고 이 공부가 끝나고 나서 돌아갔을 때 하루하루 적는 일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5분 10분 하는 연불과 자선이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좀 더 성장하고 점점 깨쳐가고 있다. 한번 이렇게 뒤집듯한 그런 깨침이 아니라 조금씩 이 깨침을 쌓아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린 그걸 계속 지금 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조급하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안 그러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이걸 멈추지 말고 우린 계속 이 꾸준하게 공부를 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방금 전과 좀 다르게 이거 좀 괜찮은데? 그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셨을 수 있어요. 생각이 드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사실 제 설교는 여기서 성공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딱 끝나고 가면 서로 빨리 끝나서 좋은데, 아직 저한테 남은 시간이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냥 같이 열심히 해요 하고 딱 끝내면 좀 불친절하잖아요. 뒤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줘야 좀 하는데, 그래서 그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이게 문제인데, 앞에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던 그 이제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종사님께서는 우리 교법의 강령 사은사요 3학 8조를 우리가 일상에서 수행을 할 수 있게 이 일상수행요법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일상수행요법은 정말 간단해요. 옛날에 쓰셨는데도 단어를 간단해가지고 그래도 잘 와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짧아가지고 제가 기억을 해보면 어렸을 때 원불교 가가지고 가장 먼저 외운 게 이론상 성문보다 일상수행요법을 먼저 더 외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알고 있기는 다들 잘 알고 있고, 지금 한 명 지목해서 시키라고 해도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쉬운데, 근데 막상 이게 생활에선 잘 실행이 안 돼요. 유념도 잘 안 되고, 이걸 대조하는 경우가, 대조했다 하면 그날은 그게 일기거리인 거예요. 칭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을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대종사님은 여기다 한 번 더 서비스를 해주셔가지고 훈련법을 또 밝혀주셨어요. 이 훈련법을 통해서 이게 체질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밝혀주셨죠. 전산총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법문을 해주셨거나, 안 그러면 예비 교무들, 안 그러면 어떤 훈련이 있을 때 말씀을 해주시면 단골 멘트가 꼭 상시훈련법이 나와요. 상시훈련법 정말 강조를 많이 해주시고 실행을 해야 한다라고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해주세요. 저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상식용주의상 6조, 그 교당내양시주의상 6조를 항상 봉독을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실천 방법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에 원래 방법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 법회를 보고 되게 느낀 게 많아가지고, 지난주에 성욱교우님께서 말씀하셨던 151호 기억하시죠? 제가 이 151호 듣고 이런 공부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교무님들이 많아요. 근데 딱 해야겠다라는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제로 그걸 실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것처럼 좋은 걸 지금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도 특별히 없고 해서, 그래서 아마 여기 안암교단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 151호 공부와 같은 비슷한 이런 공부법들을 과거에도 말씀을 해주셨을 거고, 아마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151호 공부 같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제 역할은 이걸 잘 할 수 있게 좀 복돋아 드려야겠다. 좀 할 수 있는 용기라던가, 안 그러면 할 수 있게 하는 그 계기를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시 훈련의 실천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우리가 항상 읽어왔기도 했고 실행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도 우리가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챙겨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좀 궁금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단회를 참여를 했거든요. 단회 참여를 해서 이제 교도님들께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서 되게 깜짝 놀란 게, 이렇게 계획에 대해서 난 뭐 어떻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데 부황부황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저는 언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걸 다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미래에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과거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잘 안 됐다. 어떻게 했는데 잘 됐더라.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회화를 하는데 진짜 그게 놀랐어요. 저희 예비교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다 보면 미래 계획은 하는데 과거 반조를 한다거나 이런 한쪽에 치우치기도 쉬운데 이 두 개를 계속 챙겨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분들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싶다가도 이렇게 하시더라도 가끔 놓치실 수 있으니까, 가끔 좀 방심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그렸어요. 그리고 밑에 영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 영상이 이렇게 작게 거기에 딱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영상 칸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게 비유를 하자면 제가 이렇게 서 있고 이 앞에는 이렇게 높은 태가 있고 철퇴들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 철퇴 보면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끈 길이도 조금씩 다르고 위치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래도 그림이니까 볼 수 있게 색깔을 칠해놨는데 사실 우리 앞에 있는 철퇴는 이 색깔이 투명해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는데 크기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맞아요. 이거 그건데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이걸 운 좋게 피하거나 맞을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이 철퇴가 바로 경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경계를 뭔가 그림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철퇴에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그 언제 올지 모르는 이런 경계를 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철퇴가 막 돌아요. 그러다가 운 좋게 좀 안 아픈 게 이렇게 딱 맞으면 그걸 참을만 해요. 안 그러면 운 좋게 다른 행동하다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큰 철퇴들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게 몸을 딱 때려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 그동안 공부한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너무 아프고 괴로워서 계속 이렇게 부여잡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크고 무서운 경계를 마주했을 때의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맞았을 때 전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림 그리면서도 좀 겁이 났어요.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났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대비할 수 없을까? 좀 단련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몸을 좀 단단하게 하면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래도 내가 모르고 철퇴에 부딪혀도 이걸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앞에 지금 이게 다들 돌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앞에 하나씩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잠시 공부 멈추고 있다면 걱정해야 할 때라는 거죠. 다시 챙겨야 할 때라는 거고 진짜 앞에 있는 게 이런 무서운 철퇴들이 앞에 돌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 챙길 텐데 지금 우리 눈앞에 안 보였으니까 그동안 좀 방심했거나 잠깐 멈췄거나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간에 같이 이걸 마음 챙겨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급하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우리 인격은 점점 향상될 거고 마음도 점점 단련이 돼갈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이 길을 밝히셨고 그리고 어른들께서 계속 이 길을 이어오셨고 교무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개인의 단련에만 그쳐 있다면 아마 28일날 서로 축하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부가 개인의 단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을 실천했을 때 이 파랑고 일체 생령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낙원 세계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우리가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 이 날이 우리 생일인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밝혀주신 걸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조금씩 깨쳐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깨쳐간 상태로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미 조금씩 은혜를 만들어가고 있고 조금씩 이미 낙원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안 그러면 직장, 집,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갔을 때 우리가 분명 공부하지 않았을 때와 공부를 했을 때와 더 했을 때 이때 나타나는 좋은 영향들은 분명 조금씩 다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은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가거나 좀 공감이 안 갈 수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직장 상사가 월요일에 날 만나기만을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래 집에서 은혜 놔둘 수 있고 친구에서 은혜 놔둘 수 있는데 거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분명 우리가 속해 있는 그룹이나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드려야 할 공도 다를 거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시간, 그리고 결과도 조금씩 분명 다를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공부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고 더 방법을 잘 찾을 수 있고 이걸 더 짧고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공부를 해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학하기 전에는 제가 정말 독특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한 아르바이트로 인해서 제가 그 고민이 멈추고 다시 이렇게 복학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마지막 아르바이트가 뭐냐면 배관 조공이에요. 혹시 배관 조공이 뭔지 아세요? 앞에 배관은 아시죠? 그러면 배관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집에 있는 그런 세면대 밑에 이런 배관이 아니라 우리 혹시 그 마트가나 안 그러면 카페 가면 천장 보면 이렇게 배관들 지나가잖아요. 그거 설치하는 거예요. 그걸 설치하는 걸 옆에서 돕는 일을 했는데 제가 소속된 팀에서는 그 10몇 명 있었거든요. 그 팀에서 제 이름이 2개였어요. 약간 반으로 갈려서 반절인 이름, 반절인 이름이었는데 반절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박원진이고 다른 이름은 사이비예요. 왜냐하면 그쪽에 워물교 교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 사이비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하면 네 하면서 웃으면서 뛰어갔었는데 그리고 그 팀의 대장님인 우리 반장님은 저를 앞에다 욕 2글자를 붙여가지고 사이비라고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런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같이 자는 것도 열악했어요. 그냥 단칸방에 남자 우락부락한 사람 남자 3명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자고 바닥에 뭐 술병 굴러다니고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는데 3개월이 계약 기간이었어요. 3개월 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이 끝나고 했을 때 그때 반장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이름은 원진아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재계약하자. 그래서 솔직히 좀 실제로 힘들어가지고 싫은데 재계약하지 말고 그냥 여기 말뚝 박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같이 일을 하시재요. 그리고 조건 제시를 해주셨는데 좀 혹했어요. 역시 많이 챙겨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어린 나이에 너무 혹했단 말이에요. 아 이거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차도 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가 있었어요. 제가 소통했던 팀에서 욕설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제가 살았던 숙소에 술병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일을 잘해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가장 덩치가 작아가지고 파이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옮기고 다닐 때 저 한 개 들고 이렇게 따라다니고 사다리 이렇게 2개씩 들때 저 한 개 꾸역꾸역 들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전문 지식도 없으니까 원래 그쪽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단어도 헷갈려가지고 많이 혼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같이 일하자고 한 이유, 제 이름이 다시 박원진이 된 이유, 그리고 함께 조금씩 욕을 줄여간 그 이유는 제가 그곳에서 보였던 태도, 행동, 그런 같이 있었던 그 관계가 분명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곳에서 뭐 특별히 막 이렇게 막 이뻐 보이려고 막 그러진 않았지만 제가 그곳에서 조금씩 보였던 행동들이 조금씩 감화가 돼가지고 작은 감동이 조금씩 받으셨을 테니까 그렇게 변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가 원래 착한가? 조금 착한 것 같기도 해. 그래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 휴학하기 전에 1년을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생활했던, 그때 공부했던, 그때 함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던 그 공부들이 이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게 이렇게 사회에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건 그곳의 성격이 저랑 이런 성격이랑 딱 맞아가지고 바로 그 3개월 만에 효과가 나타나서 저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재생의세고 낙원세계 건설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내가 지금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은 곳에서 조금씩 이렇게 개벽을 제가 나타낸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나타내면서 변화시켰기에 제가 그때 마음을 정할 수 있었고 이걸 확실하게 지금 여기서 같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물론 그 정도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야 하고 스스로 이렇게 챙겨가는 상시훈련법을 많이 실행을 해야겠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거예요. 말은 다 한 것 같아서 설교를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제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예비교무의 공부담, 안 그럼 좀 특별한 일을 겪었던 학생의 이야기에서 그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앞에 그 철퇴를 그려가면서 했던 이유는 이게 그냥 딴 사람의 공부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지금 필요한 이야기다.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하는 이야기다라는 걸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꾸역꾸역 그려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에이, 특별한 계기가 있었네, 뭐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닐까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이렇게 그치고 월요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바쁜 일 하면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 끝나가는 와중에 한 가지 작은 고백을 하자면, 저는 한 가지 일을 집중해서 못해요. 작심 3일 하면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일 못 간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공부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좋아 보여서, 멋져 보여서 그랬어요. 공부 잘하면 이제 성적표 높고 그게 사람들이 날 평가하는 지표가 되니까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 경험을 했다가 방금 전과 같은 이런 그냥 지식의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공부가 나타났던 이유는, 제가 비유했던 철대처럼 그 아픈 철대들을 많이 맞았어요. 20살 이후로 여러 철퇴들을 이곳저곳에 맞으면서 너무 아파서 울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다 그만두고 싶고 그런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 서가지고 함께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부하는 모습이나 안 그럼 이렇게 같이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저, 안 그러면 지금의 저보다도 훨씬 근기가 높으시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 놓칠 수 있어요. 오늘 잠깐 공부 안 할 수 있고 그게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경계들이라던가 그 철퇴는 그걸 그렇게 막아주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와서 언제 부딪힐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항상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깐 놓치더라도 몇 분 뒤에라도 다시 챙겨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단련해 가야 진짜 이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부처가 되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부처가 이 낙원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 계기 통해 가지고 다시 공부심 챙기고, 만약에 내일이라 다시 놓친다면 또 다시 챙겨서 함께 부처되고 함께 재생에서 이뤄가는 공부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